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여러분들은 체감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진퇴양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수록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1% 넘게 코스피 지수 빠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저번 주에 다들 허반석 위원님 어디 갔냐고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제가 댓글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저희 위원님께서 이제 또 기쁜 일로 인해서 저번 주를 또 쉬고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시장이 좀 좋았으면 더 나았을 걸.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를 걸었잖아요. 최근 또 쉬시면서 시장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2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월은 백신 공백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백신 공백기라는 게 우리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러시아 뭐 등등에서 개발된 백신이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접종을 받는 그 순간까지를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그 이유가 이제 규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미국이나 해외 등지에서도 그런 부작용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었는데 아직도 백신 공백기라는 부분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염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양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일정 부분 조금 방향을 못 잡고 조금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수들도 모두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특히나 2개월 이상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느끼실 만큼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저점을 맞은 이후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1,500포인트 아래에서부터 3,000포인트를 넘는 그 순간까지 일정 부분 쉬지 않고 달려온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제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3시경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6일, 17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줄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목요일, 19일 금요일 한국과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하루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아무리 길어도 3월 중순까지 조정, 단기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의 흐름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6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뿐 대세 상승의 끝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백신 공백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 공백기는 곧 매집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뭐 적절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디어에 따라서 어느 종목, 어떤 섹터의 기업들을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가 이하에서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하겠다라는 식으로 오늘장뿐만 아니라 2월부터 이어온 백신 공백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도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발언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중국 양회 첫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까지 합쳐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에 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호반석 위원님 충전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장의 이슈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포스코 같은 경우 리튬 호수가 35조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로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2021년 청약이 스타트가 됩니다. 거대 IPO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가 상단을 넘어설지 아닐지도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돼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다음 주 주총을 앞둔 포스코가 3년 전에 매입한 남미의 리튬 호수에서 35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뒤에 이슈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이 이슈 자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위원님? 네, 어제 오후부터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 3년 전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죠. 네, 리튬 염호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를 3천억을 주고 샀는데 그 안에 리튬 관련한 광물이 당초 220만 톤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6배가 많은 1,350만 톤 이상의 리튬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는 재평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조 원까지 가치가 올라갔다,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50만 톤이라고 하면 전기차 약 3억 대 이상, 3억 7천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도 남을 그런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때문에 포스코 및 포스코 관련주, 예를 들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강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만 붙으면 죄다 상승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다시 오후부터 나오는 보도 워딩을 그대로 따보자면요. 네. 아르헨티나 염호 가치 뻥튀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로 이제 염호 가치가 35조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천문학적 숫자였고 그리고 당초 매장량이 200만 톤, 220만 톤이었는데 그보다 6배 많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대수가 이러하다라는 부분도 꽤나 자세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보도이면서 또한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스코가 앞서 이제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주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본다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위한 계획된 일이 아닌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사태, 포스코 이 뉴스를 보면서 애플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애플카,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모든 현대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니야? 기아차야? 라고 하면서 기아차의 주가도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모든 상장사 그룹주에서
우리는 애플카에 대한 부분 아직 아니다라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세가 여파가 잦아들지 않았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끌벅적할 때 손이 빠르신 분들은 이러한 이슈를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거두실 수도 있는 그러한 호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하되라고 딱 봤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다. 네.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차트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 발 물러서서 이 사태를 좀 바라보시고 관망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 주 초 3월 2일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아침 방송에 복귀를 하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베스트 스탁도 그렇고요. 이번 주 내내 보아왔던 섹터와 관심구는 폴디드 줌 카메라 이슈였습니다. 네. 12월 16일, 17일 양일간 애플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신작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기능 모듈을 탑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비롯한 자화전자, LG이노텍 등등의 관련된 모든 주가들이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플카, 포스코 광산, 그리고 애플 신형 아이폰의 폴디드 줌 카메라 뉴스가 시끌벅적할 때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뭐 가스나 유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매장량에 대한 평가 기준이 뚜렷하게 있지만 광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한 발 더 물러나서 좀 보시는 게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보도, 그다음 추측성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해서 따라다니시다 보면 오히려 계좌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시끌벅적할 때는 결론적으로 한 발짝 피해서 바라보자라고 이 사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슈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포스코가 처음 자료에는 35조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향후 누적 매출 전망으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35조 원은 가치가 아닌 누적 매출 전망치인 건데 이것조차도 포스코 자체의 추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음표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님이 언급했던 종목들 거의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들도 있었고 포스코 자체만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이슈가 수소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네. 수소 사업에 또 많은 돈을 이제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 사업으로도 엮이곤 하던데 수소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좀 더 탄력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을까요? 이제 좀 더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이제 진입합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영위를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은 모든 기업들은 이익을 내야 한다라는 쪽으로 귀결돼야 할 텐데요. 지금 당장 수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이러한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원래 자동차의 고무 패킹을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자동차의 고무 패킹을 납품하던 업체인데 우리가 납품하는 고무 패킹이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에도 들어간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수소 관련된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수소와 관련한 기술, 특허, 그리고 수소를 이용해서 인프라 건설을 한다던가 뭔가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매출이 증대가 되고 앞으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서 당당하게 수소 관련 섹터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그 섹터에 힘을 빌려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도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오히려 좀 물러서서
이 냉정하게 이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련된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이 점들 모두 참고하시면서 주식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제 주식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청약 열풍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새로 신규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백신 전문 기업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모 수요 예측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공모주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수요 예측 결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범위가 49,000원에서 65,000원까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높은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공모 규모만 거의 1조 원이 넘는 1조 1,246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SK 케미칼에서 분사한 백신 전문 기업이라 많은 분들이 이 시국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앞으로 청약 열풍 더 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지금 20년도에 저희가 또 IPO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부분들 흐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먼저 뭐 빅히트나 예를 들면 뭐 SK 바이오팜 정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약 열풍이 굉장히 강할 때에 증시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직전에 공모 청약 직전에는 증시에서 공모를 하기 위한 매도가 일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 직후에는 이제 이 상장 기업을 신규 IPO 기업을 한번 따라가 볼까? 따상, 그쵸. 따상상상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편승해 볼까라는 것 때문에 공모 직후에도 이 기업으로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자금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20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O 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IPO를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올해 3월 이후 IPO 대여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상반기에 방금 말씀해 주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습니다. 예상 네. 시총이 뭐 3조 7천억 원 언저리에서 4조 9천억 원, 5조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뭐 예상 시총 20조에서 30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네. 카카오의 자회사들이죠.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카카오페이지도 있는데 네. 그중에 카카오페이가 상반기에 또 7조에서 10조의 예상 시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ET 5조 원 정도의 예상 시총을 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상반기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상 시총을 40조에서 50조 원 어디까지 갈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스토어나 하나종합화학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IPO 대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뭐 작년에도 이런 얘기 있었죠. 한 70대 노인께서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 거의 조 단위의 청약 자금을 그러니까요. 예치를 하면서 뭐 어느 기업에 어느 청약으로 몇 주를 받아갔다더라.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잘 몰라도 예상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던 것처럼 지금 뭐 상장 IPO 직전에는 매도세가 나와서 그 매도 자금을 가지고 공모 청약을 하는 대로 수급이 쏠리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장 직후에도 그 자금들 따상을 노리면서 한번 편승해 보겠다는 수급 쏠림들이 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증시가 조금 수급 쏠림이 한번 돌고 잠잠해졌을 때부터 다시 증시 전반으로의 그 자금들이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을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수급의 완급 조절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진정 국면이 있고
그리고 자금의 제휴입이 있고 지수가 다시 반등하더라라는 이 사이클을 한번 잘 염두에 두셨다가 네. 빅히트와 SK바이오팜 때 지수가 어떻게 간헐적으로 움직였는지도 한번 보시면 대형주 매수 매도하실 때의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종목 조금 더 매집하고 싶은데 언제를 매집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IPO 대어들이 몰려있는 그 시기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약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한 주당 한 계좌당 받는 주수가 많았으니까요. 금액 비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제 개정이 돼서 계좌별 균등 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계좌 개수가 많으면 한 주라도 더 받는 셈법이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공모 청약을 올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좌 개설하는 데에도 이제 무한대로 만들 수 없고 20일 간격 최소 있어야 추가적으로 계좌 개설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증권사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서 공모 청약을 하실 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보다는 계좌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한 주라도 더 청약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공모 청약을 직접 하실 분들은 이 일정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나는 공모 청약보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유 종목들 또는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 IPO 일정에 따라서 수급에 있어서 그리고 지수의 등락에 있어서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20년도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청약을 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했다 매수를 할 것인가,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스케줄링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IPO 시장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약 열풍이 작년부터 불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런 IPO 대어들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이제 수급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종목이 이유 없이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일정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매하시기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IPO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며칠째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지나치게 솔직하세요. 그간 네.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너무 고점에서만 사지 않았더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화학 업종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올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반등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등 이상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 본다면 추세에 따라서 30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이 30만 원 이하대를 뚫고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업 고유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많이 오른 종목은 일부 쉬어가더라도 투매성 물량으로 깊이 고립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등 자리가 나오고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뭔가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굳이 엮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깊었다. 그런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과 더불어서 돌발 질문을 해드렸는데도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관련돼서 혹시나 또 SK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정표를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많은 이슈들도 있었고 종목들 흐름도 있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테마가 빠르게 형성됐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본 테마가 있다면 어딜까요? 네, 오늘 시장 이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참 조심스럽게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렇죠. 장세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뭐 2, 3일 동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현 관련한 그룹주들인데요. 서현 있고요. 서현 탑 메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현 이화까지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 뭐 모베이스 전자, 제일테크노스까지도 조금 정치 테마주, 뭐 증시 자체,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니까 유동성은 아직까지 풍부한데 이 유동성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뭐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밖에 읽혀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느 누구의 관련주더라, 어느 누구의 대학 동기더라, 어느 누구의 사법연수원 동기더라, 이 회사의 감사가, 이 회사의 이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들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좀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곳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러한 곳에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선수 또는 전문가님들도 계시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저는 제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많이들 네. 말씀을 드려왔었기 투자 때문에 스타일이 다들 다르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유동성, 수급 흐름이 쏠리고 있다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맞습니다. 이제 야권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진양화학이라든지 네.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진양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양폴리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능기업까지도 장중에 조금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 종목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유동성 장세에 이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상승을 주기도 하고 하락을 주기도 하는데 너무 급등할 때 따라가기에는 좀 나는 손이 느리다, 그리고 버겁다,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아예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국 증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연말 좀 이전이었을 거예요. 네. 뭐 다자녀 정책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아가방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로 막 직행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릿또릿하고 빠르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거 뉴스 착착 잡으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내고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 고유의 펀더멘털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T의 자회사에서 지니뮤직이죠. 오늘 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텐센트와 가상현실 VR 사업 협력설에 있어서 장중 상한가에 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연이어 다시 부인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 관련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KTH나 대형 포장이나 서울식품이나 너무 이슈에 휘둘리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뭐 한국의 한국코러스 위탁업체에 투자했다라는 사실로 이화전기 및 이화전기 그룹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연이은 상승 이후에 동일하게 급락을 연속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포스코와 같은 이슈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공부하고 뜯어보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있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뜯어보고 기회를 포착해서 매수해도
정말 갈 종목들은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장세의 연속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중에 굉장히 최근에 테마주로 핫한 업종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VR, AR과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어제도 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쿠팡 관련주들 움직임까지 살펴봐 주시면서 종목들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중국 양회 첫날이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쪽 흐름도 혹시 체크를 해보셨나요, 위원님? 중국 양회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보실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과 미국이 의존 관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관계, 그리고 중국이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을 때 우리 산업에 있어서 수익이 증대되고 매출이 증대되는 포인트들이 아직도 많이는 있지만 예전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졌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경쟁 관계,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처럼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이나 생산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빨리 따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양회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기조로 좀 이번 중국 양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 관련된 주, 여행, 소비 관련된 주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OECD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중국 관련된 주, 화장품 관련된 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이미 시세를 좀 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한국 콜마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양회라는 큰 행사의 뉴스거리를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만큼 중국 관련한 이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급등하거나 그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확확 올라가던 시절은 예전만큼은 못하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접종을 지금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빨리 백신 맞고 좀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소비 관련된 종목이 좀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좀 백신이 모두가 맞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월을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집 기간입니다. 매집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베스트 트레이딩 면에서도 2월 첫째 주부터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한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수, 수급 이런 부분들 조금 잔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투자 아이디어와 철학들이 다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풀어보면 나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섹터,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어느 가격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게 사는 것인가, 어느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낮은 위험에서 그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상 낮은 위험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인가, 그리고 더불어 수급도 들어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굳이 그 기업의 모멘텀을 꼽자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차트 바닥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12월 24일 방송 출연을 통해서 제가 이마트를 짚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12월 24일로 돌아가 보면 이 구간이었습니다. 12월 24일 날 이마트를 사시고 싶은데 못 샀던 분들이 계시면 12월 24일 이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대세 하락 이후에 그리고 횡보 이후에 이제 상승의 기로를 탔는데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언제 접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에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제 소비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24일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혹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부 SK 와이번즈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인수 자금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으나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를 잘 지켜가면서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오히려 매수 접근하는 게 좋은 그런 기회가 지금 2월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가는 종목은 더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보유한 기업의 체력이 적당한가, 체력이 든든한가, 이 지지부진한 장세를 뚫고 다시 턴어라운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능하면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선정해드리는 베스트 스탁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주 이미 12월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 회복, 유통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 지금 이베이 관련된 부분으로 네.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유, 국제 유가 회복에 대한 부분들, 건설주도 건설 경기 회복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베스트 스탁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신세계였는데요. 신세계는 이미 베스트 스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제가 신세계를 말씀드릴 때 일부 이마트와 비슷한 흐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차트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 이후에 횡보 기간이 있었고 횡보한 이후에 추세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소비, 유통, 회복 기조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부 최대한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2만 원, 그 정도 언저리대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업종은 불러드렸습니다. 소비, 유통 회복, 경기 회복, 이커머스, 정유, 건설, 일단 차트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GS도 그렇고요. 플러스 알파는 복합 스테이션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서 매출, 영업이익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DLENC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바닥 권역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더존 비지온도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비대면 관련해서.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도 스마트폰 시장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렸고요. KTNG는 더디더라도 1년을 보고서 갔을 때에는 배당 매력도 여전히 매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러 종목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2월 좀 지지부진했고요. 3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집을 해보는 구간이다. 인내심을 갖고 내가 선택한 기업이라면
매수가 아래에서 조금 더 모아보는 전략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 없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장을 움직일 업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종목의 체력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강조의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힌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마지막 코너가 또 베스트 스탁이잖아요. 뭐 쉬시기 전에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방송 이제 일주일 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섹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연말부터 제가 반도체 장비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폰 시장 2021년도부터 확대 시작입니다. 뭐 역성장 이제 끊어졌고 다시 1분기부터 반등의 기조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생각의 고리를 펼쳐보면 폴더블 폰 이야기를 드렸고요. OLED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폴디드 줌 카메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대표적으로 뭐 삼성 전기가 될 것 같고요.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플에서 신형 아이폰을 개발할 때에 삼성전기와 자화전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기 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모듈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6일 이후로부터 상승을 했고요.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이후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12월 17일 동일하게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시끌벅적할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나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이 산업을 추적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 메모를 해두시고 오히려 이 추세선이 안정될 때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시간이 오지는 않았나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관련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안에서 프리즘을 좀 담당하고 있는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에 대해서 오늘 베스트 스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 부품이라고 하죠. 빛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광학 필터 있을 거고요. 광학 렌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리개나 광학 줌이 있을 겁니다. 필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소형화되고 소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능과 성능은 좋은데 더 얇게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슬림화에 최적화된 3세대 블랙 마스킹이 구현된 필름 필터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광학 렌즈 같은 경우는 CCTV와 자동차, 프로젝터 등에 들어가는데 카메라의 고성능화를 위해서는 이 렌즈도 정말 중요한 그런 부품이다. 그리고 가변 조리개나 광학 줌 같은 경우가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이 광학 줌 안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품이 되는데요. 옵트론텍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짚어보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 회사, 삼성전기, 삼성전자, 자화전자 이렇게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대표적으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이라는 부품입니다. 빛을 모아주거나 분산시켜주는 거잖아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회사 모두가 옵트론텍과 프리즘은 납품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에 있어서 프리즘이 들어가는데 이 프리즘은 모두 다 옵트론텍에서 나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옵트론텍의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 다지고 올해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64억 원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19년도에 223억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가 가장 좋았던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때를 넘어서는 영업이익 26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차트상 2013년도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었는가를 한번 보면요. 2013년도 고점이 약 17,8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왜 옵트론텍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의 첫 단추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다.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난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 중에 교체 주기가 가장 빨랐던 가장 소형한 전자기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바꾸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20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모든 관련된 업종 자체가요. 스마트폰 관련된 업종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역성장의 고리를 끊고 21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꾸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확대되고 특화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를 보시고 검색 포털에다가 달 사진 이렇게 쳐보시면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달 사진이 그렇게 나오게끔 카메라 성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AI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잘 예쁘게 나오는 기능도 있지만 결국엔 디지털 카메라를 제치고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 특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21년도 옵트론텍을 집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조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에 대한 소식이 12월 17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잦아들고 있고 차트상 추세 하단으로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차량용 부품에도 옵트론텍이 렌즈를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에 이미 차량용 렌즈를 납품 이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급사 지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평가고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은 테슬라양 렌즈 매출이 20년도에 약 30억 원이었고요. 올해 21년도에는 1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22년도에는 2배 성장한 200억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봤을 때 스마트폰 폴디드 줌 카메라에 들어가는 프리즘 부품뿐만 아니라 차량용 렌즈에도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는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하지만 테슬라가 아닌 넌 테슬라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레이다, 라이다 이런 기술들을 쓰는데요. 그 기술의 렌즈에도 이 옵트론텍의 렌즈가 납품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납품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옵트론텍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셨을 때에도 다시 한번 이 차트를 그려보면요. 짧게는 이러한 흐름들 나오고요. 길게 보셨을 때에도 이러한 흐름들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보셨을 때에 일부 겹치는 구간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는가요? 잠시 전에 살펴봐 드렸듯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30% 그리고 400%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끝으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스마트폰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렌즈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납품처가 삼성전자,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현대차까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시기가 되었다라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오늘 마지막 코너인 베스트 스탁에서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점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알찬 방송 만들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심야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